보수 언론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문재인과 같은 포퓰리즘적 좌파 세력들을 추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올바른 보수가 집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늘날 보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보수 언론과 일부 진짜 코인파리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일부 보수 농객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수가 과연 집권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그 보수 언론의 문제인데요. 흔히 뭐 조중동이죠. 자, 중앙이 보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도 보수의 범주고 문화일보까지 한 4개가 분명히 논조상으로 보수의 범주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수의 범주에 있는 언론들이 과연 이번 총선까지 이르게 된 계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에 총선까지의 계기에서 정말로 제 역할을 했냐라는 겁니다. 자, 조선 동화로 상징되는 이 보수 언론들은 항상 자신들이 이 보수판에 판을 짠다, 이런 생각을 해왔죠. 동화는 최근에 삼성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일부 이제 논설위원이나 기자들의 성향이 유지되는 거고, 조선이야말로 거의 보수의 전략가인 양 이렇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 언론을 보면 한국을 움직이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금전적 관계, 중앙일보는 삼성이 아직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지요. 동아일보도 지금 혼맥으로 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한국 사회에 가장 깊숙한 여러 인맥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특히 뭐 조선이 한국의 대기업하고의 관계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깊숙하게 한국의 보수 기득권 사회의 이해와 방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시청 앞 광화문 서울역 앞에 이 강경 보수 세력들은 조선이 생각하는 기득권 보수가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편한 세력이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거고요. 또 보수 유튜버조차도 뭐 자신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뭐 좀 옹호적인 소수만 빼고는 그야말로 보수의 또 다른 파이에 이 포크를 들고 달라들어서 나도 뜯어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쟁자나 라이벌이나 또 자기들이 봤을 때는 택도 없는 놈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수의 패배에서 지금 뒤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작년 2월 달에 그야말로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황교안이 당 대표로 나섰을 때 누가 황교안 대세론을 만들어줬나? 보수 언론이 황교안을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결국 조중동 같은 한국의 주류 보수 언론들이 사실상 황교안 대세론을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자,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가다가 워낙 깜냥이 안 되니까 온갖 혼란이 벌어졌는데도 때로는 황교안 겁을 줬다가 때로는 얼렀다가 하면서 결국 황교안 밑으로 보수 세력들을 다 통합해 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통합만이 문대 반문 세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이 아닌 부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통합이 정의다. 그래서 통합하면 이긴다. 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한 차이는 이기고 난 뒤에 따져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측에서 끼워줘서 나중에 안에 들어와가 애먹일 것 같은 길거리 보수 강경 세력 일부만 빼고는 다 통합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 안 된 거는 자기들이 거부해서 통합 안 된 것이지 뭐 다른 이유로 통합 안 된 게 아닙니다. 아마 이현주 세력이나 장기표 세력까지도 공천 지분을 준 것만큼 우리 공화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데다가 공천 지분을 줬으면 100% 통합이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랬는데 김종인을 데려온다. 박영준이 이렇게 지금 선대위원장이다. 또 김영호가 공천위원장이다. 이석연이가 부위원장이다 할 때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박영준이 혁신통치위원장으로 잘 통합한 것처럼 바람을 잡았고 김형호가 공천위원장을 맡았을 때 칼같이 날린다고 환호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김영호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김영호 찬양 많이 했어요? 저희 뉴스 브리핑에 출연자들 중에도 김영호 잘한다고들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어이가 좀 없었다. 황장수하고 방송을 그려오게 하고도 아직도 정치를 그 수준밖에 못 보느냐 마음이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김영호를 띄웠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주 추악한 사적 이해관계까지 등장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더 길어지면 말이 커질 것 같으니까 놀라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박영준이가 혁신 통추위 작업을 완수하고 몰래 비례대표 공천을 넣었다가 한성교가 거부해서 안 되었을 때도 크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 이석연이가 부위원장으로서 또 맡아서 설칠 때도 비난하지 않았고 황교안이 자기 사심 공천을 할 때도 비난하지 않았고 이들은 미통당이 공천 기준에 부패 척결하고 탈세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뭐 백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검증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도 그런 걸 한마디도 지적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미통당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철저하게 보수 수구 기득권의 이해에 봉사하고 황교안이 내놓은 민부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교안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하고 선거 이기면 개헌한다고 했고 그리고 김무성이 기자회견을 했고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원포인트 개헌안이요. 100만 국민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발의가 됐는데 지금도 유효하죠. 60일 이내인가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개헌 발의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새 언론이 짠 듯이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헌에 주동을 떤 김무성은 조선하고 관계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지요. 왜 보수 언론들이 개헌을 그렇게 내가 보도 안 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도 보도를 안 했을까? 그것은 이 보수 언론들이 한편으로는 문을 꺾자라고 하면서 반문연대를 주장하고 총선 이겨야 된다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냥 황교안이 이기든 지든 문하고 딜 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해서 보수 언론도 그 중에 한 축을 잡아서 기득권으로서 적도 없이 살아가면 그게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거 아니냐. 최근에 방통위가 조선, TV조선, 채널A를 무슨 조건부 허가를 해줘서 덜미를 잡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너네들이 정권에 달라들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내면의 핵심은 조선과 동아가 종편을 만들 때 돈을 끌어온 그 대상자들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언제든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재인 쪽에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코가 딱 끼인 거죠. 조선이고 동아고 종편을 만든다고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MBN도 코가 끼었지 않습니까? 코를 다 끼워놨어요.
자, 코 끼울 필요가 없는 JTBC만 자기 편이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보수 언론은 이 보수 바닥의 시민들을 마치 이 자신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 앞장을 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듯 이렇게 말하고, 또 선거 진 뒤에 지옥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못 푸는 척 하면서 실제로 선거 이후에 그 보수 언론의 상층부에 깊숙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선거 진 다음 날부터 너무 세게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굴러가자 하고 밑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고들 합니다. 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의 진심이 무엇이냐? 보수가 진짜 정권을 교체해서 보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자기들 말 잘 들을 보수 정권을 집권시키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개헌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서 자기들도 기득권으로 정치인들 주무르면서 여야의 적도 없이 이제 다리 뻗고 5년마다 쫄았는데 다리 뻗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보수 언론들에 대한 시각을 이젠 좀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이들이 20대, 30대, 40대 이래 띄우면서 보수가 이런 세대 교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기존의 보수 언론이 보수의 청년들이라고 보도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정경련에서 만드는 자유기업원이나 그들과 영향력이 있어서 보수판에 그냥 정치꾼이 되어 쫓아다니는 젊은이들을 소개했지,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 가치를 위해서 고민한 사람들을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조중동이 철저하게 황장수나 앵그리 블루 집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앵그리 블루 집회할 때 조선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서 연락 와요. 취재. 누구 안 하던데 뭘 하고 인터뷰하려고 그러냐. 절대 합니다. 그러고 가가지고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연락이 옵니다. 옛날에 JTBC가 했던 짓을 보수 언론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정치 조직화 되어 가서 대선 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무시할 대상 중에 한 축이 보수 언론들일 수밖에 없다. 감히 너네들이 기존의 모든 보수판의 아스팔트나 원내 미통당 같은 세력들이나 전부 우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황장수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앵그리 블룸과 하는 자들이 보수 언론들을 우습게 하라? 보도 안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튜버의 전형에 시달려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침묵한 것도 보수 언론이다. 그래도 먼 한수나 친구 K나 이런 것들은 다 띄워줘요. 적절할 때 조금씩은요. 근데 아예 뉴스 브리핑은 그들의 지금 이런 유튜브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기사에도 배제되는 철저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보수 언론의 일종의 허락하에 보수 유튜버를 하고 있고 미통당에 그 기웃거리고 선거 과정에서 미통당의 앞잡이처럼 구른 보수 유튜버를 보자. 이들 또한 말할 가치도 없이 솔직히 저는 생계형이고 생계형은 좋다는 거예요. 생계를 넘어서서 보수 대중들을 그야말로 대깨문처럼 만들어가는 대깨황으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또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그들의 운명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판이 되니 또 프레임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또 이들은 앞으로도 이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숱하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어디에 힘이 모이는가를 보고 또 그걸 찬양하고 논리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적들보다 내부 청소가 더 시급하지만은 이 청소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진짜 생각 있는 대중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자들은 적이라도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진짜 적은요, 월남전 때 월명이 적이 아니라 베트콩이 미군의 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양민으로 있고 후방에 있고 옆에 같이 있다가 갑자기 총을 쏴야 되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장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쪽에 가셔도 되는데요. 황장수가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보수 언론들이나 이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 지금 보수의 농객이라고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요, 이제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닌 건 아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 큰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무슨 다들 껴안고 포용하고, 내가 참 그분 순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노력으로 가능한 거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한데 그들에게 내가 노력한다고 그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길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일일이 제가 어떻게 돌뿌리를 다 캐가지고 수레에 싣고 끌고 갑니까? 뛰어넘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썩은 보수판에 태형적이고 잘못되고 또 보수를 망치게 하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보수판에 마치 자기가 장기판에 움직이는 졸들처럼 보수 전체를 자기 손에 올려놓고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식은방진 보수 언론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선을 끌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칼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권자 입맛 못 맞추는 보수 메뉴판 국민 경선으로 바꾸라.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진보는 당선 가능성 따지는데 보수는 우리 편 사람만 고집. 정치 소비자 시장 외명. 지지층 결집만 노리다가 참패. 대선 후보 대표 얼굴이 경쟁력. 당원이 국민의 결정권 넘겨라. 오픈 프라이머리 알았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보수가 내어가는 컨텐츠부터 제대로 갖추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 또한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일보는 젊은 보수 변화 40대를 포용해라. 아니, 사람을 찾아도 이 보수판에 40대 중에서 보수 리더라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씻을 수도 없는 거야. 자,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일 지금 조중동이 자신들은 마치 훈수꾼이냐, 저가 다 판 짜놓고 깨지니까 이제는 훈수꾼이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앞으로요, 빠지세요. 대선까지 훈수하려고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약 팔려고도 하지 말고, 돈 벌어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 보수판에 대중의 뇌를 마비시키는 이런 매체들은 다 빠지기를 바랍니다. 자, 안 빠지면요, 대중이 그들의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